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장식하는 핫 이슈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내다 보니까 저희같이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그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항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관심 있게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시행을 했다가 결국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라는 그런 입장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단지와 또 신축 단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포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신축 단지는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또 오는 7월 말에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있는 DH 아너힐즈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그 발표와 더불어서 그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DH 아너힐즈의 호가가 올라가고 또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거래도 또 실거래가도 고점을 찍고 있어요. 반면에 주공 1단지나 아니면 주공 4단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직 착공 전인 재건축 단지들은 그동안 아주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정 발표 이후로는 그 매수 문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은 그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연협과 또 전월세 전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시행 이후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주택 시장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그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게인 2007년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바로 2007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최초로 실시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활도 2007년 이후에 주택시장을 한번 서치해 본다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주택 경기를 가늠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관련한 정부의 주요 규제에 관한 연역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1977년도에 공영주택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바로 주택공급계획 승인 시에 바로 정부가 행정 지도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83년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데, 여기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관한 그 정부가 개입해서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전용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34만 원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서 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바로 민간택지에 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던 최초로 적용했던 연도인데요. 민간택지에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또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의 공시 항목을 61개로 확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했다는 그런 연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주택 경기가 한참 침체되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83년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결과는
1984년에서 87년까지 주택 공급이 60%로 급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고 일기 신도시 를 일산이나 일산 등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물량이 대거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었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 최초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정부가 꺼냈었는데요. 이때에도 분양 원가를 기준을 두어서 어떤 상한 이하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 건설회사 측에서는,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의 급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당연히 줄겠죠. 주택 공급이 40만 호에서 17만 호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거의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아주 큰 수치로 줄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15% 이상이 되었고, 또 주택 가격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9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을 한다면 당장은 그 주택 경기에 또 그 침체가 예상이 되지만, 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그런 상태를 본다면 재건축 단지나 또 신축 단지나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을 한다면, 또 희비가 엇갈린 주택 시장과 향후의 전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마친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분양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버리면 당연히 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할지 후분양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참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 1단지라든가 개포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분양 방식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차 레미안도 후분양을 결정을 했지만, 또 그 개정 중인 주택법 시행령이 이 분양가 상한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후분양을 하기가 또 난감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둔촌 주공이라든가 또 레미안 원베일리 등도 그 분양가 상한제 예정 발표 이후에 그 분양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는 이렇게 되고, 또 그 재건축의 초기 단계인 경우, 이를테면 개포 고층 5, 6, 7단지에 해당하겠는데요.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값이 한참 오르다가 거래 절벽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축 단지인데, 신축 단지는 오히려 그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신축 단지에 대한 희소성으로 호가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현장에서도 그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서 입주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또 7월에 사전 점검을 앞둔 DH 아너 힐즈 등은 그 호가가 오르고, 또 전월세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유일한 새 아파트인 재건축해서 그 새 아파트인 레미안 대치 팰리스 역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또 청약을 잡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을 안 사고 그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사듯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사시지 않고 전세를 찾게 되겠죠.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그래서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상승되는 반등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현장에서 느끼는 저의 그 사적인 견해인데요. 흐르는 물을 규제라는 돌덩이로 막는다고 해서 그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 경기가 잠시 뭐 바닥을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5년 만에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부활시켜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의지는 보여지지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정부의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의 상황을 규제라는 걸로 막기 때문에 오히려 파생되어지는 큰 문제가 이를테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의 호가 급등과 또 전세 가격의 급등 등 파생되어진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곡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또 그 개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 신축 예정 단지, 또 전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셨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태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